아름다운 휴식과 품격 있는 삶의 교육이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교육TV 홈스쿨 살롱 김은영입니다. 여러분, 이 시그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사실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동안 문을 닫고 녹음했는데 오늘 창문을 좀 열어봤어요. 풀벌레 소리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초가을의 정서를 그대로 함께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가을 햇살 되게 아름답거든요.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제 목소리의 감각에서 느껴지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햇살과 그리고 하늘인지. 자, 우리가 다시 키스 캐머런 스미스의 더 리치, 오늘 다시 두 번째 연금술 같이 읽을 텐데요.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책추남 북살롱 그 수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정된 책이라서 어차피 읽어야 될 책이라서 제가 잔머리를 써서 이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정말 선택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왜 추천해 주셨는지. 자, 그러면 한번 본문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연금술,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라. 백만장자는 순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보통 사람은 월급을 올리는 데 집중한다. 진짜 맞는 이야기 같아요. 열심히가 아니라 영리하게 일하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순자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영리하게 일하는 것이다.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가깝다. 백만장자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이유는 순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어느 수준까지 자산을 쌓은 후에는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삶에 갇혀 산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각종 고지서를 처리하고 눈을 뜨면 또 출근하고. 백만장자는 다르다. 아침에 눈을 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단체나 그룹에 기부하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투자처를 끊임없이 찾는다. 백만장자에게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경제적 가치를 자산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백만장자가 생각하는 자산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사람보다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백만장자에게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에 더해 수동적 소득을 불러오는 수입원을 의미한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 모두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니 이제부터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수동적 소득도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네, 아시겠죠?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수동적 소득도 창출하는 것. 아주 머릿속에 쏙 들어오진 않네요, 아직은. 부채란 주택담보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금, 학자금 및 개인이 받은 대출 등 변제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부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좀 쇼킹하네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더 쇼킹한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서 수동적 소득도 창출하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순자산이다. 그러네요. 백만장자의 관점에서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순자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백만장자는 순자산을 높이는데, 즉 수동적 소득을 늘리는데 집중한다. 월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위험하고 그다지 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월급이 늘어나면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난다. 그렇죠? 둘째, 월급이 높아질수록 타인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비중도 커진다. 정말 맞는 이야기네요. 백만장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직접 통제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을 타인의 손에 맡긴다.
월급을 받으며 일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은 정부다. 백만장자는 언제 얼마의 세금을 낼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직장인은 회사에 언제 정리해고의 바람이 불지 예측할 수 없다. 당신이 다음 달에도 회사에 다니게 될지는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렸다. 경제력이 타인의 의중에 달려있는 만큼 한순간에 소득이 끊길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친구 2명은 항공사 소속 조종사로 일하고 있다. 9.11 테러 사건 이후 일자리가 사라지는 위험은 간신히 피했지만 하룻밤새 월급의 30%가 삭감되었다. 당장 내일 소득의 30%가 줄어든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가? 백만장자는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꾸준한 수입이 들어올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다. 사실 이 경제력이 타인의 의중에 달려있는 만큼 한순간에 소득이 끊길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월급쟁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 공무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의 위험과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도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자면 월급쟁이 진짜 위험하네요. 저는 그 위험한 삶을 30년을 살았네요. 왜?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애를 키우려면 이렇게 안전한 수입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내달렸죠. 예, 또 다른 성찰이 오는 시간이네요. 순자산을 늘리는 3가지 열쇠. 월급을 받는 삶이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다. 다만 힘든 노동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오늘날 백만장자로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과거에는 월급을 받으며 생활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까? 월급을 자산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월급을 자산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백만장자라면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시기를 거쳤다. 이들은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오랜 시간 공부하며 새로운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백만장자는 그저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소득을 창출할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수동적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순자산을 늘리는 것은 일종의 기술이고 어떤 기술이든 능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순자산을 늘리려면 인내심, 지식, 지혜가 필요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와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며 지혜롭게 사고해야 한다.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다.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이다. 수동적 소득과 순자산을 늘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얻은 지식을 곧바로 활용한다. 또한 지식의 폭을 더욱 넓혀나간다. 보통 사람들은 있는지조차 모르는 지식과 투자 정보를 백만장자는 알고 있다. 수많은 백만장자가 수동적 소득을 얻기 위해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이 책의 주제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백만장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늘리기 시작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만 다뤄보도록 하겠다. 인내심, 지식, 지혜가 순자산을 늘리는 열쇠다. 인내심, 지식, 지혜가 순자산을 늘리는 열쇠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하라. 나는 누구나 작은 업체 하나는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라는 뜻이 아니다. 현재 하는 일을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나마 비즈니스를 시작해 보라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네트워킹 마케팅이다.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직접 판매 혹은 네트워크 세일즈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위험성이 낮은 반면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다. 게다가 검증된 시스템에 갖춰져 있어 소속 사업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 1인 사업이지만 오롯이 혼자 싸워서 버텨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네트워킹 마케팅 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3가지 사항을 명심하길 바란다. 첫 번째, 자신이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앞으로 만나게 될 고객을 편하게 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어떤 식으로든 자선 활동을 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성공적인 파트타임 비즈니스를 시작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여겨도 좋다. 파트타임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거나 1인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현재 하고 있는 본업보다 더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중요하네요. 파트타임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거나 1인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현재 하고 있는 본업보다 더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저였다면은 이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월급 이외에 조금만 더 벌어도 좋지 않을까? 심심풀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완전 자세와 태도가 다르네요. 이 부자들은 제가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면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일하는 자유를 알 수 있다. 생각만 해도 근사하지 않은가? 진짜 근사해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생활비를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오롯이 모아 추후 자산을 확보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저는 돈 벌으면 옷 사 입어야지 이상광만 좋아하거든요. 정말 많은 배움이 일어나네요.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 나가는 돈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나 또한 몇 년이나 그랬다. 가외돈을 벌 때마다 좋은 차를 사거나 나만 그런 거 아니네요. 가입돈을 벌 때마다 좋은 차를 사거나 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다. 내 경험에 비춰 말하건대 생활비 일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월 지출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백만장자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지혜가 있다.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수입을 빚을 갚는 데 쓰지만 백만장자는 수입을 자산에 투자한다. 와, 이게 다르군요.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장 큰 장점으로 세금 혜택을 꼽을 수 있다. 사업자는 월급쟁이와 달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세무사도 조세전략가도 아니라 상세한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사업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배워야 한다. 자기 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기 전에 자신이 번 돈을 지출할 수 있다. 월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공제한 후 얼마 남지 않은 돈 안에서 지출해야 한다. 백만장자는 돈을 벌고 필요한 지출을 한 후 세금을 낸다. 세금을 줄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라. 사업체를 통해 세금 감면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잘 운용한다면 시간을 그다지 쏟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자산으로 키울 수 있다. 백만장자에게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수동적이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약간의 관리만으로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개념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백만장자에게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수동적이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약간의 관리만으로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개념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이 모모라는 소설에서처럼 바로 이 시간을 자산 그리고 돈으로 보고 있네요. 정말 많은 배움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다음 3장 기대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장을 이어서